하이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프로그램 순위 탑10에는 우리나라 작품이 최소 3개 정도는 거의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 온 흐름이라는 것인데요. 늘 변함없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미국 외에도 수십 개국의 콘텐츠가 범람하는 넷플릭스의 콘텐츠 경쟁에서 늘 3개 이상의 콘텐츠가 탑10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콘텐츠의 경쟁력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과 함께 한국 드라마는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지난주 공개된 이후 글로벌 탑10에 새로 진입한 드라마 더 에이트 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기 웹툰 머니게임 파이게임을 원작으로 하고 영화 비상선언, 더 킹 등을 연출한 한재림 감독과 유준열, 천우희, 박정민, 박해준 등 화려한 배우 라인업으로 주목받았던 이 드라마는 단순히 비영어권 차트에서만 인기인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 순위 업체 플릭스페트롤 기준으로 영어권 포함 전 세계 순위에서도 전체 4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무려 79개국에서 탑10 안에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상한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편이라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극호 아니면 극불호로 갈리는 극명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이 세계적인 리뷰 평점 매체인 IMDb에 올린 리뷰들을 보니 신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드라마, 스트리밍 플랫폼 드라마 시리즈들에게 성공의 표본이 된 한 드라마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드라마를 잘 봤다면서 높은 평점을 준 시청자들의 댓글을 먼저 보면 평점 10점 만점에 9점 혹은 10점을 준 시청자들은 이 작품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메시지의 드라마는 언제나 환영이다. 이건 오징어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가 아니야. 웹툰 원작이 있어. 오징어 게임만한 게 없지. 이건 비슷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오징어 게임과 전혀 달라. 사회경제적 계층화에 대한 매우 유머러스하고 잔혹한 해석, 놀라운 사회 논평쇼, 끔찍할 정도로 좋다. 거의 완벽함. 하지만 평점 6점 혹은 더 낮은 평점을 준 시청자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훌륭한 컨셉, 미친듯이 멍청하고 믿을 수 없는 캐릭터, 목적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평점 1점을 준 시청자는 이런 잔혹한 평가를 했습니다. 초반 재미있는 순간과 다소 놀라운 반전이 있었지만 에피소드 3에서 드라마의 모든 카드가 공개되면서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또한 이 드라마를 평가한 전문 매체들의 평가도 극과 극이었습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콜라이더는 더 에이트 쇼에 대해 이전 데스게임 형태의 드라마와 차별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다르다고 해서 그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비평을 남겼는데요. 더 에이트 쇼는 오징어 게임과 차별화되어 위험한 게임이라는 주제의 드라마를 더 어둡고 코믹하게 해석했지만 이 드라마는 잘못된 유머, 미숙한 캐릭터, 예측 가능한 액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리얼리티 쇼와 비슷할 때는 매력적이지만 의미 없는 폭력과 유치한 유머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사는 지난 몇 년간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작품들을 통해 그들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이 현 자본주의에 대해 확실히 할 말이 많다는 점이라면서 한국의 작품들 중에는 엄청난 계급 격차를 비판하거나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한 충분한 돈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거쳐야 하는 굴욕적인 일들을 조명하거나 후기 자본주의 체제의 고통을 용기와 지성으로 다루는 작품들이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더 에이트 쇼가 추가되었지만 이 다크 코미디 작품은 오징어 게임과는 달리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전문 매체 왓츠 온 넷플릭스 또한 당신은 더 에이트 쇼라는 차세대 오징어 게임을 발견했을 수도 있지만 이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과 많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기록적인 시청률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란 것이었는데요. 물론 전반적으로는 좋았다는 평가를 하는 매체들이 더 많았습니다. 허나 이 드라마가 억울한 점은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세계 최고의 드라마와 비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과는 컨셉과 형태가 전혀 다른 작품임에도 단지 그 주제 때문에 비교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오징어 게임은 사회적 비판 메시지를 던지는 드라마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더 에이트 쇼는 유사한 메시지를 가졌다는 똑같은 이유로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기다리며 보기에 딱 좋은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시나리오 개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캐릭터를 극한까지 몰아가라는 부분에서 오징어 게임보다는 약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그런 게 아쉬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더 에이트 쇼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는 잔혹한 관점에서는 유사하지만 패자 캐릭터들의 처리에 있어서 그들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가는 극한을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더 이상의 이야기는 스포일러이기에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오징어 게임의 비견될 작품이라고는 말하기 힘들어도 나름 의미와 재미를 가진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더 에이트 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금 한국 드라마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미국의 온라인 매체 허프포스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지금 급진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이런 급진적인 한국 드라마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은 기존의 K-드라마 매니아들과 최근의 K-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굉장히 흥미롭고 생각해볼 만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K-드라마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전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고 현재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압도적인 한국 콘텐츠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 콘텐츠를 확장할 것이라 발표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K-드라마를 즐겨봐온 많은 팬들은 그들이 애초에 K-드라마들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주었던 K-드라마의 특징들이 사라지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리밍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접근을 보편화시켰지만 그 내용이나 구조 및 제작 과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기에 많은 한국 드라마 팬들은 이런 스트리밍 업체들의 투자 증가와 함께 최근의 한국 글로벌 히트작들에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폭력적이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눈치챘다는 것이었는데요. 27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봐왔다는 캐나다 밴쿠버의 한 시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 중 하나이며 내가 이제 한국 드라마를 덜 보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이 변화에 대한 내 감정은 매우 복잡하다. K 콘텐츠의 도달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그들이 탐구하고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역할과 이야기의 영역도 넓어지기에 업계나 작가, 배우들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과격한 작품의 개발로 이어지는 부분이 두렵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K-드라마를 시청해온 이유였고 K-드라마가 잘했다고 믿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주제는 레딧의 K-드라마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날카로운 비판이 등장하거나 폭력, 서스펜스, 공포가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들의 확산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아칸소주의 한 시청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국 드라마에서 더 많은 스릴러와 공포 장르를 보고 싶다. 한국의 공포 스릴러 장르는 정말 독보적이며 한국 작품들은 내가 실제로 그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수준의 공포를 가져온다. 또한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또 다른 시청자 역시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어두운 한국 드라마들을 즐긴다. 최근 좋아하는 드라마는 무빙, 비질란테, 경성 크리처이고 공포와 스릴러 장르가 내가 계속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이유이다. 로맨틱 코미디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고 이 장르는 예측 가능하고 위로가 되기에 지금도 좋아하지만 호러와 스릴러 장르의 K-드라마가 더 흥미롭고 신비롭다. 그런데 K-드라마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해하려면 K-드라마가 어떻게 유통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사는 과거에는 방송국이나 케이블 채널들에서만 독점적으로 한국 드라마들을 방영했고 나중에서야 해외 시장에 판매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한국 콘텐츠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및 라틴 지역으로 확산되었지만 이 시절 미국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를 접할 방법은 현지 한국 식료품점에서 해적판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불법 웨브사이트를 통한 인기 한국 드라마의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다가 스트리밍 플랫폼들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해진 2014년 당시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1,800만 명 정도였다는 것인데요. 그 이후 넷플릭스가 2019년에 킹덤을 190개국에서 방영했는데 이 시기부터 방송국이나 유통사들을 거치지 않고도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대규모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변화를 맞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로맨스물이나 사극, 가족 드라마가 대부분이었던 한국 드라마는 이제 장르의 영역이 넓어져 스릴러, 호러 장르에서도 큰 인기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과거 한국 TV를 통해 방영되던 한국 드라마들은 방송법과 방통위의 지침에 따라 잔인한 장면은 넣을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는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국가들에게 수년간 큰 팬층을 만들 수 있었던 주된 이유가 되기도 했다는 기사는
반면 넷플릭스나 디즈니와 같은 거대 스트리밍 기업에서는 한국 드라마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혹은 보여줄 수 없는지 규칙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다양한 장르가 나올 수 있었다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K-시네마와 K-드라마의 경계가 모호하게 된 현상도 K-드라마 장르 다양화의 원인이었다는 기사는 한국 영화 감독들도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한국 영화의 특징이었던 자극적 표현과 메시지들이 한국 드라마로 확장이 일어난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의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들은 한국 영화에 가깝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커지는 한국 영화와 TV의 융합에서 넷플릭스 같은 업체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여기에는 명암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장르적 확장과 더 큰 팬층 확보는 좋지만 지적재산권이나 보상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더 높은 제작비로 인하여 기존의 한국 방송국이나 케이블 채널들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한국 드라마의 풍경이 앞으로 또다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지만 한국 업체들과 글로벌 업체들이 계속해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드라마 시청자들은 이 경쟁으로 인해 앞으로 더 다양한 고품질의 한국 작품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명 로코라 불리는 로맨틱 코미디나 사극을 보면서 오랜 시간 한국 드라마 매니아로 지내왔던 해외 팬들의 입장에서는 영화 수준의 한국 드라마들의 출연이 우려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스트리밍이라는 형태로 콘텐츠 소비가 변화하면서 일어난 장르적 진화와 다양화는 전 세계적으로 더 보편적인 한국 드라마 팬들을 형성한 것도 맞죠. 아울러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출연도 한국 대중문화에 꽃을 피우는 큰 역할을 하기도 했던 동시에 그에 따르는 미해결의 어두운 부분들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을 하기도 반대를 하기도 어렵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분명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엄청난 진화를 해나감과 동시에 매우 큰 변화도 겪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